예, 후보자님, 그 선관위원으로 후보로 결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과 자질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우리 선관위원회 가장 주요한 덕목이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이고 또 우리 선관위를 중앙선관위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대통령 특정 후보의 선거 특보로 있던 사람을 선관위 위원으로 이렇게 임명한다고 하면은 방금 후보자 말씀하신 내용대로 선관위의 본분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예, 다른 위원님 임명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후보자가 아니고 그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의 생각을,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후보자님 개인의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정치 쟁점에 대해서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 쟁점에 관해서 위원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어떤 공정성에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 법정 구속이 되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굉장히 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금도 이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이 과거에 유례가 없던 정부 여당이 이 판결의 내용, 결과를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유례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해야 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그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한 판사의 어떤 출신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그런 거는 사법부 독립에, 재판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대법원, 과거 정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내용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번복시키고 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상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선관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는 후보자 같은 분들도 선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선관위까지 장악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원 후보자로서 선관위가 과연 제대로 정부 여당의 압력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판결, 1심 판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직후에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서 6명에 대해서 사법 연구를 하라는 발령을 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판사들이 과연 헌법에 정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법관의 판결, 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생각할 때?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판결 내용을 압박하고 급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은 여러 가지 사법부 독립에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가 있지만, 환경이 있지만
다 그런 걸 극복하고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이 법관의 판결 내용을 여당이 유리하면은 정의고 불리하면은 적폐로 이렇게 모는 이러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자율성과 판사의 판결을 지켜줘야 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반 시민단체, 정치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후보자도 결국 정부 대통령 의중을 담아서 선관위원 또 선관위 업무를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한 걸 떠나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선관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책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정치인들에게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0일 날 선관위가 소셜 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을 안내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TV 홍카콜라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발적 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릴레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 해석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 뭐 그 두 분이 다 다른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다른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그 해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꼭 같은 정치 활동을 했던 지금 이제 꼭 같은 그 SNS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그 법과 원칙에도 없는 이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관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 점에 관해서도 위헌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